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그 강의 노트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개념, 허용담소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허용담수. 사실 오늘 자료의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막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 특히 비용 생각하면. 그렇죠. 이 허용담소는 바로 그 딜레마에서 나온 해법 중 하나인데요. 기반시설 설계의 어떤 이면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미션, 같이 시작해 보시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뭐랄까 100% 안전, 100% 보호,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죠. 천문학적 비용이죠, 정말. 네, 그래서 이 허용담수는 그냥 기술 용어가 아니에요. 제한된 자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계산, 아니면 합의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사회적 합의. 네, 완벽 방어를 아닌 환상 대신에 좀 더 현실적인 위험 관리 방안을 찾는 거죠. 맞아요. 노트에도 딱 완벽 방어는 천문학적 비용, 허용담소는 경제적 비용, 이렇게 비교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 허용담수가 정확히 뭔가요? 어떤 상황에서 또 왜 허용하는 건가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요. 큰 비가 왔을 때요. 배수 시스템 용량을 넘어서는 물이 있잖아요. 네. 그걸 특정 지역, 주로 이제 피해 복구가 상대적으로 좀 쉽고 또 작물이 물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논. 아, 논이군요. 네, 그 논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물이 좀 넘치도록 두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배수 시설을 더 크게 짓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추가 비용이 들겠죠. 경제성 확보. 이게 이 개념의 핵심 동기인 셈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수도작, 그러니까 벼농사 짓는 논에 적용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일부 논의 침수를 받아들인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합리적인데 실제 내 논이 물에 잠기도록 허용된다. 이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당연히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런 결정은 어떤 기준이랑 과정을 통해 내려지나요? 노트에 몇 가지 고려사항이 언급돼 있던데요. 네.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고요. 상당히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노트에 나온 것처럼 크게 4가지를 고려하는데요. 4가지요? 첫째, 전체 배수구역에서 침수를 허용할 논의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비율을 보는 거고요. 네. 둘째, 가장 결정적인 경제성 비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 시설비랑 예상 피해액을 정말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했어요. 그랬을 때 막을 수 있는 피해액이 연간 1억이다. 네. 이러면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식의 계산입니다. 비용 비교가 역시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가지 기준은 뭔가요? 셋째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을 아예 매립해서 지대를 높이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허용담수 대신 그쪽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대안 검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매우 중요한데요. 넷째, 피해 최소화 방안입니다. 피해 최소화요? 네. 침수를 허용하더라도 작물 피해를 가능하면 줄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깊이, 그러니까 담수심하고요. 잠겨있는 시간, 담수시간. 깊이와 시간. 네, 이걸 작물의 생육 시기에 맞춰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모든 골목길까지 완벽하고 신속하게 제설하는 대신에 약간 덜 중요한 도로는 제설이 좀 늦어지거나 벌되더라도 감수해서 전체 제설 작업의 효율과 비용을 관리하자. 이런 결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물론 농작물 피해라는 훨씬 더 민감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그 비유가 허용담수의 핵심적인 그 트레이드오프 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실제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번째 기준, 피해 최소화, 즉 구체적인 담수심과 담수시간 기준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노트 말미에 언급된 허용담수 기준표랑 관련된 거군요. 시험에도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설계나 평가에서는 벼의 생육 단계별로 기준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내기 직후에는 3일 이상, 30cm 이상 잠기면 피해가 크다와 같이요.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요? 네.
제공해주신 노트 자체에 그 상세표가 다 들어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과학적 기준에 근거해서 허용담수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된다는 점, 그리고 기술사 시험 같은 전문가 과정에서는 이 기준을 당연히 숙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하자면 이 허용담수는 침수를 그냥 방치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경제성, 안전성, 피해 최소화, 대안 검토, 이런 여러 요소를 정말 저굴질한 끝에 내리는 아주 계산된 공학적 그리고 사회적 결정인 셈이죠. 계산된 결정? 네. 어찌 보면 제한된 자원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공공계획의 어떤 냉철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허용담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뭐랄까 당연하게 누리는 사회 기반 시설 뒤에는 이처럼 복잡한 균형 잡기 그리고 어려운 선택의 과정이 숨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논의 침수처럼 이렇게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생활 주변에 다른 공공 서비스 영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통 시스템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공원 관리 같은 분야요. 네. 이런 분야에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우리가 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허용된 불편이나 관리되는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